제가 이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신촌대학교를 만나면서부터죠. 신촌대학교에서 이태원 클래스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이른바 대한대학 운동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이런저런 인연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나,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주제에 천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발제를 드리고, 본격적인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 연구소를 통해서 같이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대안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평생교육 그 내일 배움 카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혹시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 카드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다. 네, 오케이. 일자리 전환 일하시니까. 원래는 이게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하고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합쳐지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구직자나 실직자가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2019년 당시에는 약 8천억 원 정도가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구직자 1인당 이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연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3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재직자는 5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1년에 300만 원, 재직자는 5년에 500만 원. 그러니까 5년에 3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에는 한 96만 명,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일 배움 카드예요. 2019년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나와 있죠. 이 고용노동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원 대상은 누구나 내일 배움 카드 신청 가능. 누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누구나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원 금액은 5년 동안 개인간 300에서 500만 원 훈련비용 지원. 그러니까 원래 아까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까지 좀 늘어났죠. 그리고 지원 내용은 1년 동안 최대 총 5회가 수강 가능하고 훈련비 일부는 자부담한다. 훈련비 일부 자부담한다는 건 하얀색으로 써놓고 5회 수강은 노란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서로 청년 공약을 막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청년 공약 발표한 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 중에 저기 보시면 4번 항목에 청년 일자리 확대, 진로풀 교육훈련 제공 중에서 세 번째 보이시죠? 세 번째 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600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에서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600에서 1000만 원이니까 두 배로 대폭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발표하는 기자회견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러니까 좀 젊은 젊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 전까지 자기가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 기자가 손을 들고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 내일 배움 카드 이거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지원 확대하는 거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손을 들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이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본인이. 그러면서 순간 당황을 하더니 옆에 있는 교수였겠죠. 어떤 교수한테 이거는 옆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전문가분의 의견을 이렇게 보충으로 듣겠습니다 라면서 전문가한테 의견을 넘겼어요. 근데 전문가도 마이크를 딱 봤더니 이렇게 전문가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블라블라 하긴 하는데 이게 이 후보가 듣기에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미진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다시 마이크를 봤더니 이게 저희가 아직 문제점을 좀 파악을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까지 보완해서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역시 프로 정치인답게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어. 근데 어쨌든 보는 시청자들은 이거 후보가 모르는구나. 후보도 모르고 캠프도 모르는구나. 모르고 그냥 숫자만 늘려놨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딱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기 뭐길래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고 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2007년에 입사한 이후로 정규직으로만 쭉 이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저런 걸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2015년 기준으로 당시 연구자료로는 총 4,291개 기관에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학원이 50%예요. 학원이 2170개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학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직업훈련시설이 20%예요. 718개. 그 다음에 학교에 쓸 수 있는 게 142개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교라는 건 대학까지 포함되는 학교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3.3%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내일 배움 카드 예산 8천억은 고용노동부 예산인 거예요. 근데 학교는 어디에 담당입니까? 교육부 담당이잖아. 이게 고용노동부 담당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육부가 관할하는 학교, 예를 들면 내가 이 5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대학원 한 학기 정도 등록금 낼 수 있잖아요. 대학원을 50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 내겠구만. 근데 그건 못 쓴다. 왜냐? 이건 고용노동부 예산입니다. 학교에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학원에만 쓰셔야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뭘 배우냐? 뭘 배우는지 봤더니 주로 저숙련 노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배움 카드를 들으면 뭘 배울 수 있냐면 총무 인사, 재무회계, 식음료 조리 서비스, 그 다음에 공예, 문화 콘텐츠, 기획사무, 임의용,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이거죠. 그 다음에 제과, 파티셰, 제빵, 떡제조, 뭐 여기 안에 이제 뭐 바리스타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8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배우면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가게 차리라는 거죠. 떡집을 차리거나 빵집을 차리거나 카페를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어떻게 코로나 터졌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게 차리는 족족 월세 못 내갖고 다 망했죠. 그러면 이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자영업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영업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 임대료 낸 거 다 대출 받은 거 다 빚이 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트렌드가 나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중저숙련 분야로 사실은 이제 그 인생 2모작 3모작에 그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 설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봤더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 이게 조그맣게 돼. 단 공무원은 안 돼. 사학년금 대상자 안 돼. 재학생도 안 돼. 또 일정 임금 이상 대기업 종사자 또 안 돼. 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또 안 돼. 또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또 제외돼.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가지만 사실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유효기간은 5년이고 훈련비 뭐 지원하고 또 개인 맞춤 수강 뭐 블라블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발급용 쪽 자기가 미혼모나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썼지만 요건에서 제가 보면 만 15세 이상 실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자영업자는 안 되는 거죠. 1억 5천만 원 이상 벌면 안 돼. 그리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월평균 급여 소득이 3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을 벌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뭐 이런 분들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닌 사람들은 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뭐 남미도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무원, 공급자, 자격증, 자영업 위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배울 수 있는 거 보면 한국어 교원 3급, 청소년 상담사, 직원 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게 자격증을 따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학원에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격증을 딴다고 취업이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상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자격증은 너무 많이 남발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자격증을 따도 되게 취업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격증 따는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있잖아요. 그 자격증 따는 유명한 업체 있죠. 사교육 업체. 뭐죠?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에듀윌. 에듀윌 지원법입니다. 에듀윌 지원. 실제로 거기에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도 설계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공급자 위주라는 건 그냥 학원 위주라는 거예요. 이런 평생 교육을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평생 교육원이나 평생 교육 어떤 학원, 이런 학원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숙련 레드오션으로 몰아가는 그런 형태의 제도고, 두 번째는 공무원 위주. 공무원 위주라는 건 뭐냐면 이걸 중간에 아까 여기 그 50% 오셨죠.
50플러스 센터 같은 50플러스 센터 좀 다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저도 용산구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한남동이나 용산구에서 하는 그런 평생교육 사업들 많이 있거든요. 가보면 되게 강의가 열리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오전 10시에요.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 그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가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업자. 완전한 실업자가 아니면 전업주부들이에요. 사실 평생교육의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국민이 있어요. 전업주부와 직장인이 있는 겁니다. 전업주부는 되게 평일, 점심, 오후전 이때가 되게 가능해요. 왜냐면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오전에 비는 시간에 그런 데 가서 한두 시간 강의 듣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전업주부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요. 직장인들은 언제 해야 됩니까? 저녁에 해야 돼요. 평일 저녁. 혹은 지금처럼 주말에. 그런데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평생교육은 거의 안 합니다. 왜? 왜 안 할까요? 공무원이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태원대학교라고 용산구청과 같이 신촌대학교 이후에 대한대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아니 이거 꼭 왜 저녁에 해야 되냐. 신촌대학교는 항상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 열렸거든요. 왜 이거 저녁에 해야 되나. 주중에 하면 안 되냐. 자꾸 주중에 하자는 거예요. 그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주중에 하면 누가 나오냐. 못 나온다.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출근을 퇴근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시 용산구청장님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공무원 한 명을 근무 시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후 4시 출근으로. 그러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오후 4시 출근, 밤 10시 퇴근으로 근무 시간을 바꾸고 주말엔 저희가 장학생을 한 명 뽑았어요. 월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주말에만 출근해서 그 평생교육원 강의실 관리를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평일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서 강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이태원대학교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편한 시간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중에만 이용을 하고 또 장소도 본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50플러스 센터도 있지만 고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취업 취성패라는 게 있죠. 취성패라는 걸 들으려면 자기 주민등록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있는 고용 그 지원 센터를 가야 됩니다. 거기서 열리는 강좌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주소지는 거기지만 난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와서 자취하는데 다만 이전을 안 했다 뿐이죠. 근데도 나는 예를 들면 남양주가 고향이고 남양주 가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9to6로 만들어 놓은 강좌를 꼭 들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아나운서 되고 싶어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뭐 백수로 계속 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내일 배움 카드 취성패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월 5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그런데 이 그 취성패 그 고용지원센터에 강좌들이 쫙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이런 강좌들이 있어. 그걸 들으려고 보니까 아나운서 되는데 도움되는 강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냐면 네일 아트가 있는 거야. 그나마 네일 아트가. 여자들은 네일 아트는 다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라도 듣자. 이거 들으면 50만 원 준다니까. 근데 네일 아트는 학원 다니면 하루에 2시간이면 일주일이면 대충 배우거든요. 근데 이걸 6개월간 9to6로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 표준화를 해놓은 거예요. 표준화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용노동센터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출근을 시켜서 6시까지 강의를 듣게 하고 점심시간 1시간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6개월을 갇혀 있는 거야. 6개월. 9to6로. 네일 아트 배우느라고. 그래야 월 50만 원이라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무원들한테 편하게 받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놓고 강좌의 성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듣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위주. 그 다음에 사교육 위주. 거기서 감당이 안 되는 건 학원을 다니게 하죠. 그럼 학원을 다니게 하면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차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일 배움 카드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강의료를 600만 원 더 비싸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몇십만 원까지 지원받으니까 그만큼 꽁으로 받고 플러스 알파로 돈을 더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학원비가 그만큼 더 인상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학원들 배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의 정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대한민국 정부가. 라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인생신문작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선 방향 크게 보면 수요자 위주, 다품종 소량 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한 명, 두 명이 듣더라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강의를 그 사람이 원해서 찾아 들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주민 위주로 주민들이 편하게 자기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 특히 온라인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요즘 같으면 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근데 지자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제 고용노동센터도 그렇고 고용지원센터도 그렇고 모시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사실 서울시청이라든가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너무 중앙정부가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뭔가 조금 더 지역에 밀착된 그런 지자체, 전 여기서 더해서 지금 그 벚꽃 지류 순서로 망한다는 지방 대학들, 그리고 지금 폐교 위기에 놓은 우리 집 옆에 있는 한남초등학교, 뭐 그런 어떤 학교들, 이런 공간들의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좀 더 실효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중앙위안이 마을에서, 그리고 자격증 자영업위안이 동기부여 위주로. 이게 뭐냐면 자꾸 자격증 따라고 하는데 자격증 딴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뭔가 더 배워서 뭔가 더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기부여가 되면 일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몇 개 자격증을 만들어서 어디에 취업했냐고 통계로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건 무리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기가 처음 배웠던 직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또 인생 2모작 3모작을 강사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원이나 센터가 아니라 학교, 대학, 도서관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이런 걸 도와주는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오히려 지자체는 혹은 이런 기관은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 신촌대학교에서 했던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강의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저희랑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데를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하시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어떤 강의든 다 개설을 해드립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신촌대학교 스타일로 이렇게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강좌 이름을 뭐뭐뭐 해볼까, 뭐뭐 돼볼까, 뭐 이렇게 바꾸고, 강의 내용도 너무 일방적인 강의식보다는 좀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강좌 구성을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웹자보도 예쁘게 같이 만들어 드리고, 가장 잘 나올 수 있게끔 영상도 찍어서 이제 그걸 홍보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런 게 저희 신촌대학교에서 해왔던 방식이고, 저는 그런 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를 지자체든 학교든 대학이든 거기서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강사를 발굴하는 역할을 이제 오히려 공공부문이 해야 되고, 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뭐 법이나 조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는 게 내일 배움 카드를 개선하기 위한 큰 방향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